동화 한국어 버전. 신데렐라. 옛날에 부자 남자가 살았어요. 남자의 아내는 아팠는데 아내는 죽음이 가까이 다가온 것을 느끼고는 하나뿐인 딸 신데렐라를 침대 가까이로 불렀어요. 얘야, 내가 없더라도 착하고 경건하게 살 거라. 그러면 신께서 널 항상 보살펴 주실 거야. 나도 하늘에서 너를 내려다보며 너와 항상 함께 있을게. 그러고는 눈을 감고 죽었습니다. 신데렐라는 매일 어머니의 무덤으로 가서 울었어요. 신데렐라의 아버지는 일 때문에 자주 출장을 갔습니다. 아버지는 신데렐라를 돌봐줄 사람을 구하기 위해 재혼을 하기로 결심했죠. 그래서 두 딸이 있는 과부와 결혼을 했어요. 신데렐라는 사악한 계모 그리고 불친절한 의붓 언니 둘과 함께 살게 되었어요. 그들은 신데렐라에게 아주 못되게 굴었지요. 신데렐라는 하인들과 함께 모든 집안일을 하며 자랐습니다. 어느 날 신데렐라는 바닥을 닦고 있었어요. 두 언니들은 소파에 앉아 과일을 개걸스럽게 먹고 있었지요. 다 먹고 나서는 한 언니가 껍질을 바닥에 던져버렸어요. 그때 계모가 거실로 들어와서는 더러운 바닥을 보았어요. 신데렐라, 바닥을 깔끔하게 청소해야지. 게으른 것 같으니라고. 간단한 것도 제대로 못하니? 네, 어머니. 지금 할게요. 죄송해요. 신데렐라는 요리하고 설거지를 했습니다. 음식을 좀 먹어도 될까요, 어머니? 우리가 다 먹은 후에 남은 음식을 먹도록 해. 허허, 불쌍한 척 연기하지 말고 가서 접시들이나 먼저 닦지 못해? 신데렐라는 모든 접시를 들고 가서 닦았어요. 신데렐라는 다락에서 자게 되었고 매일 밤 배고픔에 울면서 잠이 들었지요. 신데렐라를 지켜본 작은 쥐들과 새는 불쌍한 신데렐라의 친구가 되어 주었어요. 어느 날 왕은 큰 파티를 열기로 결심하고 나라의 모든 사람들을 불렀어요. 왕은 왕자에게 결혼할 예쁜 아가씨를 직접 고르게 하고 싶었죠. 왕은 궁전에서 열리는 무도회의 초대장을 모든 젊은 아가씨들에게 보냈어요. 왕국의 백성들이여, 왕으로부터의 전갈이다. 모든 사람들을 이번 주 토요일에 있는 무도회에 초대한다. 여기에서 왕자와 결혼할 공주를 선발할 것이다. 모두들 행복했고 뛸 듯이 기뻤어요. 신데렐라도 항상 궁전에 가보고 싶었기 때문에 매우 행복했고 설렜답니다. 신데렐라의 언니들은 무도회 준비로 들떠서 정신없이 바빴어요. 자, 얘들아, 무도회에 갈 준비를 시작하자. 왕자가 너희들 중 하나와 결혼하면 좋겠구나. 그리고 너, 신데렐라, 언니들 준비하는 것 좀 돕거라. 우리 애들이 공주처럼 보여야 하거든. 둘 중 하나는 곧 왕자와 결혼하게 될 거야. 어머니, 왕자는 나랑 결혼할 거예요. 신데렐라, 내 머리 좀 만져주고 옷 입는 것도 도와줘. 아니, 신데렐라, 이리 와. 내가 먼저야. 내가 왕자랑 결혼할 거라고. 신데렐라는 매우 착해서 두 언니를 모두 도왔어요. 나도 거기에 갈 수 있으면 좋을 텐데. 저도 가도 될까요? 궁전도 보고 싶고 무도회에도 참석하고 싶어요. 무슨 소리니? 네 꼴을 봐. 입을 드레스도 없으면서 모두들 널 보며 웃을 것이고 그러면 우리는 당황할 텐데 넌 어떻게 감히 그런 질문을 하니? 두 언니와 어머니는 무도회장으로 떠났어요. 신데렐라는 혼자 남아 울고 있었지요.
신데렐라는 갖고 있던 어머니의 웨딩드레스가 생각이 났어요. 드레스는 낡아서 신데렐라는 바느질을 하기 시작했어요. 새와 쥐들도 돕기 시작했지요. 이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 바느질이 끝나면 파티도 끝나겠는걸? 그때 갑자기 데모 요정이 나타났어요. 울지 마라 얘야. 내가 너를 무도회에 보내줄 테니. 누구세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드레스가 다 찢어져서 저는 무도회에 입고 갈 드레스가 없어요. 걱정하지 말아라 얘야. 수리수리 마하수리. 신데렐라의 낡은 옷이 아름다운 새 드레스로 바뀌었고 발을 보니 유리 구두가 신겨져 있었어요. 쥐들과 새가 호박 위로 뛰어올랐어요. 수리수리 마수리. 데모 요정은 호박을 아름다운 마차로 바꾸었어요. 쥐들은 마차를 끄는 말이 되고 새는 마부가 되었죠. 하지만 데모 요정님, 의붓언니와 새어머니도 거기에 계실 텐데 제가 온 걸 보면 화를 내실 거예요. 걱정 마라. 너를 못 알아볼 테니. 고마워요. 데모 요정님은 정말 친절하세요. 하지만 기억하거라 얘야. 마법은 자정까지란다. 그때까지는 집으로 돌아와야 한다. 그럴게요, 데모 요정님. 명심할게요. 신데렐라는 작별 인사를 하고 무도회를 향해 출발했어요. 신데렐라가 무도회장에 들어서자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신데렐라에게로 향했어요. 의붓 언니들과 계모는 신데렐라를 알아보지 못했죠. 정말 아름답군! 멋진 왕자는 신데렐라를 보고는 첫눈에 사랑에 빠졌어요. 왕자가 다가왔어요. 안녕하세요, 아름다운 아가씨. 저와 춤추시겠습니까? 그럼요, 물론이죠. 왕자는 다른 사람하고는 춤을 추지 않았어요. 신데렐라에게서 눈을 뗄 수가 없었거든요. 신데렐라는 밤새도록 왕자와 춤을 추느라 시간이 자정에 가까웠는지도 몰랐어요. 갑자기 신데렐라는 데모 요정의 말이 떠올랐고 시계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저는 지금 집에 가야 해요. 하지만 아직... 신데렐라는 뛰어가느라 신발이 벗겨졌지만 줄 시간이 없었어요. 왕자가 뒤따라오는 것이 보였거든요. 신데렐라는 서둘러 마차를 타고 달렸어요. 왕자는 신데렐라의 신발을 보고는 재빨리 주웠어요. 왜 도망가는 거지? 12시가 되니 집으로 향하던 마차는 사라지고 호박으로 되돌아왔어요. 신데렐라는 지름길로 뛰어서 마침내 집에 겨우 도착했죠. 온 나라를 뒤져서라도 찾아내겠어요. 찾을 수만 있다면요. 그 소녀를 다시 만나고 싶어요. 왕자는 신데렐라를 다시 만나고 싶은 마음에 부하들을 데리고 찾아 나섰습니다. 집집마다 찾아다니며 모든 집의 모든 소녀들에게 신발을 신겨보았지만 그 누구에게도 맞지 않았어요. 그들은 마침내 신데렐라의 집에 도착했어요. 어서 오세요. 댁에 무도회에 참석했던 아가씨가 있어? 제 두 딸이 지난밤 무도회에 갔었죠. 딸들을 데려오시오. 이 신발을 신겨봐야겠어. 우리는 이 신발을 신고 있었던 소녀를 찾고 있어. 우리 딸 중 하나가 그 신을 신고 있었을 거예요. 데려오지요. 의붓 언니들은 신발을 신어보았어요. 발을 구겨 넣어보았지만 신발은 전혀 맞지 않았죠. 이 집에 다른 사람은 없어? 없어. 제겐 딸이 딱 둘뿐이랍니다. 계모는 신데렐라를 다락에 가뒀기 때문에 신데렐라는 신발을 신어볼 수 없었어요. 집을 조사해야겠습니다. 곧 한 부하가 다락으로 가는 길을 발견했지만 문이 잠겨 있었어요. 여기 누구 있습니까?
계모가 따라왔어요. 아니요, 거기엔 아무도 없습니다. 여기서 시간 낭비할 필요가 없어요. 남자는 자물쇠를 부수고 안으로 들어갔어요. 놀랍게도 한 소녀가 창가에 앉아 있는 것이 아니겠어요? 여기 한 소녀가 있습니다! 왕자와 그 남자는 신데렐라 곁으로 가서 신발을 신겨 보았어요. 신은 신데렐라 발에 꼭 맞았지요. 계모는 충격을 받았어요. 이럴 수가 안 돼! 결국 당신을 찾아냈어요. 이름이 뭐죠? 신데렐라예요. 왕자는 곧바로 한쪽 무릎을 꿇고 청혼을 했어요. 신데렐라, 나와 결혼해 주시겠습니까? 네. 왕자는 신데렐라의 손을 자신의 손에 올려놓고 입을 맞추었어요. 그러고는 신데렐라와 함께 궁전으로 돌아갔습니다. 신데렐라를 본 왕과 왕비는 매우 행복해하며 결혼을 하기 위해서 신데렐라의 아버지를 초대했어요. 신데렐라와 왕자는 결혼을 했고 그 후로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라푼젤. 옛날에 젊은 남자와 여자가 작은 집에서 둘이 살았어요. 그들에겐 아이가 없어서 딸이 하나 있었으면 하고 바랐죠. 집에는 아름다운 정원이 보이는 작은 창이 있었어요. 그 정원은 아름다운 꽃과 허브로 가득 차 있었답니다. 정원은 높은 벽으로 둘러싸여 있었고 그 누구도 감히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엄청난 힘을 가진 마녀가 정원의 주인이었거든요. 사람들은 모두 그녀를 무서워했어요. 어느 날 여자는 창가에 서서 아름답고 싱싱하게 자란 상추가 심겨있는 것을 보았어요. 녹색 상추가 참 싱싱해 보여서 먹고 싶어졌어요. 여자는 남편에게 말했어요. 여보, 저 상추 좀 먹어봤으면 좋겠어요. 하지만 그건 마녀의 것이잖소. 나 상추가 정말 먹고 싶어요. 상추 말고는 아무것도 먹지 않겠어요. 남자는 걱정이 되어서 어떻게 하면 상추를 가져올 수 있을까 생각하기 시작했어요. 매일매일 먹고 싶은 바람은 커져갔지만 어떻게 구해야 할지 몰라서 여자는 불쌍하게도 병에 걸리고 말았어요. 남편은 먹을 것을 많이 가져다 주었지만 아내는 먹기를 거부했어요. 오로지 상추만을 원했죠. 남자는 겁이 났어요. 그래서 어느 날 밤 아내에게 상추를 가져다 줘야겠다고 결심했어요. 걱정 마시오. 내가 상추를 가져오겠소. 하지만 그건 너무 위험해요. 아내를 죽게 놔두느니 내가 가서 상추를 가져와야겠다.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그래서 날이 어두워지자 남자는 크게 용기를 내어 정원의 커다란 벽을 타기 시작했어요. 그러고는 서둘러 상추를 한 움큼 집어서 아내에게 가져다 주었어요. 아내는 상추를 아주 맛있게 먹었고 좀 나아진 것 같았지만 양이 충분하지 않았어요. 그 맛이 어찌나 좋았던지 상추를 먹고 싶은 열망이 3배로 커졌어요. 다음 날이 어두워지자 남자는 정원벽에 다시 올랐어요. 그러나 이번에는 마녀가 남자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 아니겠어요? 네가 감히 내 정원에 기어올라 도둑처럼 몰래 상추를 훔쳐? 넌 곧 후회하게 될 거야. 오, 제발 용서해 주시오. 내 아내가 임신을 했는데 창문 밖으로 당신의 상추가 보였어. 그걸 본 아내가 너무나 간절히 먹고 싶어 해서 이제는 먹지 못하면 죽을 지경이오. 왜 나에게 진작 허락을 구하지 못했지? 난 당신이 두려웠어. 가져가게 해주지 않을까봐. 그게 사실이라면 원하는 만큼 가져가도록 해라. 하지만 한 가지 조건이 있지. 너의 아내가 낳을 아이는 내가 데려가겠다. 두려움에 가득 차서 남자는 그 제안을 받아들이고 말았어요. 시간이 흘러 아기가 태어났어요. 여자아이였죠.
그들은 매우 기뻤답니다. 곧 마녀가 와서는 라푼젤이라는 이름의 이 작은 소녀를 데리고 가버렸어요. 큰 슬픔에 빠진 부모를 내버려둔 채로 말이죠. 마녀는 멀리 떨어진 숲속에 서 있는 탑에 라푼젤을 가뒀어요. 탑에는 문도 계단도 없었고 오직 꼭대기에 작은 창이 하나 나 있었어요. 라푼젤은 그곳에서 자라면서 마녀가 자신의 친어머니라고 생각했어요. 점점 자랄수록 라푼젤의 황금빛 머리카락도 길게 자랐어요. 마녀는 라푼젤의 머리카락에 치유 능력이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절대로 머리카락을 자르지 않을 생각이었어요. 마녀가 탑으로 들어갈 때에는 그 아래에 서서 라푼젤을 불렀어요. 라푼젤, 라푼젤, 내 머리카락을 내려다오. 엄마란다, 아가야. 라푼젤의 머리카락은 금실 같았고 길고 멋졌어요. 마녀의 목소리를 들은 라푼젤은 머리카락을 창문 밖으로 떨어뜨려 땅에 닿게 했어요. 마녀는 긴 금발 머리카락의 도움으로 올라올 수 있었죠. 라푼젤은 더욱 자랐고 집 밖으로 나가 세상 밖을 구경하고 싶었어요. 하지만 마녀가 바깥 세상은 비열하고 잔인하다면서 만약 밖으로 나가면 사람들이 죽일 거라고 했어요. 내가 널 여기로 데려왔기 때문에 안전한 거란다. 라푼젤이 16살이 되자 어머니, 무슨 일이니? 그동안 생각해봤는데요. 뭘 말이니? 저는 이제 16이에요. 생일을 기념해서 이 탑을 떠나도 될 만큼 컸어요. 뭐라고? 절대 안 돼! 도시에 대한 이야기를 읽었는데요. 정말 멋진 것 같아요. 사람들, 음식, 빛, 모든 게요. 안 돼. 말했잖니. 바깥 세상이 얼마나 잔인한지. 너는 여기서 안전하게 있으면 돼. 어머니, 제발요. 도시에는 제가 할 수 있는 멋진 일이 많은 것 같아요. 배울 것도 많고 볼 것도 많고요. 안 된다고 했잖니, 라푼젤. 전 잘할 수 있어요. 이제 충분히 컸어요. 널 보렴. 모든 일에 서투르잖니. 사람들이 널 이용하도록 둘 순 없다. 그렇지 않아요. 너는 여길 절대 못 떠나. 절대로. 널 사랑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란다. 그냥 도시에 한번 가보고 싶었던 건데 누군가 나를 거기로 데려다주면 좋겠다. 1년, 2년이 지나고 숲을 가로질러 말을 타고 오던 왕자가 노랫소리를 들었어요. 탑에 가까이 다가가자 노래가 참 아름다워서 왕자는 그 자리에 멈추어 서서 들었어요. 라푼젤이었어요. 달콤한 목소리로 노래를 부르며 시간을 보내고 있었죠. 왕자는 올라가고 싶어서 문을 찾아보았지만 아무것도 없었어요. 왕자는 말을 달려 집으로 돌아갔어요. 하지만 노래가 참 감동적이었기 때문에 매일매일 숲으로 와서 노래를 들었어요. 어느 날 나무 뒤에 있던 왕자는 마녀가 와서 말하는 것을 들었어요. 라푼젤, 라푼젤, 내 머리카락을 내려다오. 엄마란다, 아가야. 라푼젤은 금발머리를 내렸고 마녀는 머리카락을 타고 올라왔어요. 탑으로 올라가는 사다리가 있었으면 언제든 내 운을 시험해 볼 텐데. 다음 날, 날이 어두워지기 시작했을 때 왕자는 탑으로 가서 외쳤어요. 라푼젤, 오 라푼젤, 내 머리카락을 내려다오. 엄마란다, 아가야. 머리카락이 내려왔고
왕자는 타고 올라갔어요. 처음에 라푼젤은 소름 끼치게 무서웠어요. 여태 한 번도 본 적이 없었던 남자가 나타났기 때문이었죠. 누구세요? 난 왕자요. 여기에는 어떻게 온 거죠? 왕자는 라푼젤의 노래가 매우 감동적이어서 누가 부르는지 알 때까지는 마음이 편치 않을 것 같다고 말했어요. 라푼젤에게서 두려움이 사라졌고 왕자는 라푼젤의 아름다움에 넋이 나갔죠. 왕자가 물었어요. 라푼젤, 나와 결혼해주겠소? 내 아내가 되어주겠소? 라푼젤은 곰곰이 생각했어요. 어머니와 있는 것보다 이 남자와 있는 게 낫겠지? 나를 도시로 데리고 가서 바깥 세상도 보여줄 거야. 라푼젤은 네라고 말하며 자신의 손을 남자의 손에 얹었어요. 하지만 여기서 어떻게 내려가죠? 내 머리카락을 아래로 내려뜨리면 저는 어떻게 나가죠? 그렇군요. 내가 방법을 생각해보고 내일 다시 와서 당신을 여기서 데리고 나가겠소. 왕자가 탑에서 내려오는 것을 마녀가 보았어요. 그리고 무슨 일이 일어났구나 라고 생각했어요. 라푼젤, 라푼젤, 내 머리카락을 내려다오. 엄마란다, 아가야. 감히 여기서 도망치려고 해? 그동안 널 먹이고 키웠건만 나를 배신할 생각을 하다니 그 대가를 치르도록 하겠다. 화가 난 마녀가 라푼젤의 아름다운 머리카락을 움켜쥐고는 가위를 들어 싹둑싹둑 잘라버렸어요. 마녀는 무정하게도 라푼젤이 고통받도록 머나먼 사막으로 보내버렸어요. 다음 날 저녁, 마녀는 왕자가 오기를 기다렸어요. 왕자가 와서 외쳤어요. 라푼젤, 오 라푼젤, 황금빛 머리카락을 내려주시오. 못된 마녀는 잘려있던 라푼젤의 황금빛 머리카락을 내려보냈어요. 머리카락을 타고 올라온 왕자는 사랑하는 라푼젤 대신 사악한 표정으로 자신을 지켜보고 있는 마녀를 발견했어요. 하하, 너의 사랑하는 라푼젤을 만나러 왔나 보구나. 하지만 그 아름다운 새는 이제 더 이상 둥지에 없지. 너는 그 애를 잃었고 앞으로도 다시는 볼 수 없을 것이다. 그러더니 탑 밖으로 왕자를 밀어버렸어요. 가시나무 위로 떨어진 왕자는 가시에 찔려 그만 눈이 멀어버리고 말았어요. 아무것도 볼 수 없게 된 왕자는 숲속을 이리저리 헤맸어요. 먹을 거라곤 풀과 뿌리뿐이었어요. 몇 년을 비참하게 떠돌던 왕자는 마침내 사막에 도착했어요. 그곳에서 왕자는 아름다운 목소리를 들었는데 아주 익숙한 목소리였어요. 왕자는 다가가 말했어요. 라푼젤, 당신이요? 라푼젤은 왕자를 알아보고는 울기 시작했어요. 라푼젤의 눈물이 왕자의 눈에 떨어져 시야가 다시 밝아졌고 예전처럼 잘 볼 수 있게 되었어요. 그들은 왕자의 나라로 돌아가 기쁨의 환영을 받았어요. 왕과 왕비는 잃어버린 왕자를 되찾게 되어 행복했어요. 이후 사람들은 라푼젤이 마녀가 훔쳐간 아이라는 것을 알아냈고 라푼젤은 진짜 부모님이 누구인지 알게 되었답니다. 그리고 부모님을 만났어요. 한편 라푼젤의 부모님은 마녀가 죽었다는 소식을 전하며 딸이 아름다운 숙녀로 자란 것을 보고 기뻐했답니다. 둘은 결혼하기로 했습니다. 왕은 온 나라에 잔치를 베풀며 그들의 결혼을 선언했어요. 온 나라가 빛과 행복으로 밝아졌어요. 그곳에는 음악이 있었고 춤이 있었죠. 그들은 그 후로도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미녀와 야수. 옛날 옛적 아주 먼 나라에 부자 상인과 아름다운 딸 셋이 살았어요. 셋째 딸은
첫째와 둘째보다 더 아름답고 영리해서 예쁜 아이라고 불렸지요. 그러다 보니 언니들은 예쁜 아이를 질투하고 미워했어요. 언니들은 아버지의 돈을 쓰는 데에 더 많은 관심이 있었답니다. 예쁜 아이는 잘생긴 왕자 꿈을 꾸곤 했습니다. 언젠가 그 왕자와 결혼해 아름다운 성에서 함께 살 거라고 항상 생각했어요. 모든 것이 그녀의 꿈처럼 행복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예쁜 아이의 운명은 바뀌고 말았답니다. 끔찍한 태풍으로 아버지는 모든 배와 돈을 잃게 되었거든요. 모든 게 다 끝났구나, 얘들아. 우린 더 이상 부자가 아니야. 걱정 마세요, 아버지. 괜찮아질 거예요. 같이 해결책을 찾아봐요. 아버지만이 저의 재산인걸요. 아버지가 계셔서 행복해요. 상인은 곧 가난해졌고 그래서 하인들은 모두 집을 떠났어요. 예쁜 아이가 집안일을 돌보는 동안 두 언니들은 가난하게 지내는 것에 대해 불평만 했답니다. 예쁜 아이는 아버지에게 다시 행복이 돌아오기를 매일같이 기도했어요. 어느 날 상인은 잃어버렸던 배들 중에서 한 척이 항구로 돌아오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좋은 소식이 있단다. 내 배 한 척이 항구로 돌아왔다고 하더구나. 우린 더 이상 가난하지 않다. 지금 항구로 출발하려고 하는데 각자 가지고 싶은 물건을 말해보려무나. 나는 새 드레스요. 나는 액세서리 갖다 주세요. 그러면 우리 사랑스러운 막내에게는 뭘 가져다 줄까? 아버지가 무사히 집에 돌아오는 것밖에는 전 바라는 게 없어요. 고맙구나. 하지만 어떤 것이라도 좋으니 갖고 싶은 것을 말하거라. 새빨간 장미꽃이요. 한 송이 부탁드려요. 그러도록 하마, 얘야. 행복한 기분으로 상인은 항구로 떠났습니다. 항구에 도착했을 때 상인은 배가 왜 떨어진 곳에 있는 것을 보았고 승무원들이 남은 짐을 모두 가지고 도망친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상심한 채 상인은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올랐습니다. 생각에 잠겨있던 나머지 상인은 그만 길을 잘못 들어 깊은 숲속에서 길을 잃게 되었어요. 눈이 얼마나 많이 오던지 바닷물 전부가 눈이 된 것만 같았죠. 눈 때문에 말은 더 이상 걸을 수가 없어 상인은 말을 나무 밑에서 쉬게 해줬어요. 저 멀리 밝은 빛이 보였고 상인은 불빛을 향해 갔어요. 그곳은 크고 아름다운 성이었지요. 상인이 다가가자 빛나는 황금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오렌지 나무가 있는 길에 눈이 전혀 내리지 않은 것은 정말 이상한 일이었어요. 오, 이렇게 아름다운 곳이 있었다니. 성에 들어가서 여기 주인을 만나야겠어. 상인은 넓은 홀을 통해 들어갔어요. 누가 들어오기를 기다리며 주위를 둘러보았지만 오랜 기다림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오지 않았습니다. 여보시오, 거기 아무도 없어요. 여보시오. 식탁 위에는 맛있는 케이크와 과일로 식사가 차려져 있었어요. 일단 배부터 채우자. 누군지 모르겠지만 배려심 깊은 주인에게는 나중에 고맙다고 인사해야지. 상인은 그 음식들을 순식간에 다 먹었답니다. 배부르게 먹은 상인은 위층으로 올라갔어요. 첫 번째 문을 열어보니 그곳은 멋지고 깔끔한 침대가 있는 방이었습니다. 세상에, 난 정말 운이 좋은 것 같아. 상인은 눈을 떠 밝은 새날을 맞이했어요. 자신을 위해 마련된 옷 한 벌을 발견한 상인은 곧 준비를 하고 홀로 내려갔습니다. 식탁에는 우유, 신선한 주스, 빵 등 아침 식사가 준비되어 있었어요. 그는 만찬을 즐기고 일어났습니다. 여보시오, 아무도 없습니까? 대접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당신은 정말 너그러운 분이시군요. 전 이만 떠날까 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그는 나가면서 수많은 장미들을 보았어요. 오, 새빨간 장미꽃.
그러면 이걸 예쁜 아이에게 가져다 줘야겠군. 그는 곧바로 정원으로 가 장미꽃 한 송이를 꺾었어요. 장미를 꺾는 순간 뒤에서 으르렁 하는 소리가 크게 났어요. 뒤돌아보니 피처럼 붉은 눈과 이빨과 칼같이 날카로운 발톱을 지닌 덩치가 큰 괴물이 눈앞에 서 있는 것이 아니겠어요. 누가 당신 보고 내 장미를 가져가도 된다고 했지? 그들의 성에서 지어준 것으론 부족했단 말인가? 이게 바로 당신이 감사를 표현하는 방법인 모양이군. 건방진 행동을 해놓고 벌을 안 받을 수는 없지. 아닙니다. 살려주십시오. 자비로우신 분이시여. 긴이 필요할 때 음식과 잘 곳을 주신 너그러운 주인님이시길래 제 딸에게 줄 장미 한 송이 정도는 꺾어도 신경 안 쓰실 줄 알았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딸이라. 그러면 당신에게 제안을 하나 하지. 당신의 목숨을 살릴 수도 있다. 그게 무엇인가요? 저는 무엇이든 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저의 세 딸들은 지금 저만 오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3명의 딸이라. 그러면 그 중에서 하나를 이 성으로 데리고 오너라. 내가 그 한 명과 너의 자유를 바꾸도록 하겠다. 약속합니다. 반드시 한 아이를 꼭 데려오겠소. 아주 좋아. 너에게 가장 빠른 말을 주겠다. 한 달의 기한을 줄 테니 이곳으로 딸과 함께 돌아오거라. 여기로 오려는 의지가 있는 사람이 와야 한다. 다른 조건은 없다. 한 달이 지나도 오지 않으면 내가 당신을 찾아가도록 하지. 지금 당장 떠나거라. 딸에게 줄 장미를 가져가거라. 상인은 처음에는 목숨을 구하기 위해 이 제안을 받아들였지만 딸을 이곳으로 오도록 설득할 수 있을 것 같지 않았습니다. 불쌍한 상인은 살았지만 죽은 것이나 다름없는 운명으로 집으로 향했죠. 말은 빠르게 달려 순식간에 상인의 집에 도착했습니다. 딸들이 아버지를 보기 위해 달려나왔습니다. 아빠, 선물 주세요. 내 선물은 어디 있어요, 아빠? 아버지, 몸은 어떠세요? 많이 피곤하시죠? 여기 네가 부탁한 것이다. 어떤 대가를 치렀는지 너는 모를 게다. 상인은 딸들에게 배와 야수에 대하여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이게 다 네 잘못이야. 그러게 왜 아빠한테 꽃을 가져다 달라고 해? 그래, 네가 상식적인 걸 달라고 했으면 이런 일은 없었을 거잖아. 정말 제가 불행을 자초했네요. 그러니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제가 아버지와 함께 갈게요. 오, 예쁜 아이야. 정말 미안하구나. 내가 너에게 불행을 가져다 줬구나. 저 때문에 생긴 일이니까 제가 벌을 받는 게 맞아요. 예쁜 아이는 마음을 굳게 먹었어요. 그리고 아버지를 위로해 드렸지요. 집으로 돌아가거라, 예쁜 아이야. 너의 인생을 망치지 말거라. 저는 이 상황에 맞설 용기가 있어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이 밤이 되었습니다. 놀랍게도 숲이 어찌나 환한지 마치 온 우주가 그녀를 환영하는 것 같았답니다. 와, 정말 놀라워요. 곧 그들은 오렌지 나무 길에 도착했고 밝게 빛나는 성을 보았습니다. 큰 홀에 도착했을 때 불이 멋지게 피워져 있었고 식탁에는 진수성찬이 차려져 있었어요. 그들은 긴 여행으로 배가 많이 고팠습니다. 그래서 아무 말 없이 음식을 먹기 시작했어요. 음식을 거의 다 먹었을 때쯤 야수가 다가오는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좋은 저녁이구나, 예쁜 아이야. 안녕하세요, 주인님. 그래, 너는 너의 의지로 온 것이냐? 네, 아버지가 떠나도 이곳에 남아있을 수 있겠느냐? 네. 너의 말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나머지 딸들을 위해 금보다리를 실은 말 한 마리를 더 준비해뒀다. 잘 있거라, 예쁜 아이야. 매일 널 그리워할 것 같구나. 저도 아버지가 보고 싶을 거예요. 상인과 말은 출발했고 순식간에 멀리 사라졌어요. 위층으로 올라가 쉬도록 하여라. 그리고 잘 자거라. 안녕히 주무세요.
첫 번째 문을 열어보니 그곳은 아름답게 장식된 방이었어요. 예쁜 아이는 눕자마자 잠들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필요한 물건들은 모두 화장대에 준비되어 있었어요. 큰 홀에는 점심이 차려져 있는 것이 보였지요. 점심을 다 먹은 후 그녀는 소파 한 구석에 편하게 앉았어요. 이 무서운 야수가 날 평생 여기에 가두려고 하는 걸까? 어떻게 여기를 벗어날 수 있을까? 이렇게 곰곰이 생각하면서 다시 잠이 들었습니다. 저녁이 되었어요. 예쁜 아이는 야수가 오는 소리를 들었어요. 좋은 저녁이구나, 예쁜 아이야. 안녕하세요. 날 사랑하니, 예쁜 아이야. 나랑 결혼해주겠니? 네? 겁먹지 말고 예 아니오로만 대답해다오. 아니요. 아니라고? 그럼 잘 자도록 하여라. 안녕히 주무세요. 예쁜 아이의 거절에도 야수가 화를 내지 않자 예쁜 아이는 기뻤습니다. 저녁 식사 후 밤마다 야수는 예쁜 아이에게 잘 자라고 인사하기 전에 항상 이렇게 물어보았습니다. 예쁜 아이야, 나랑 결혼해주겠니? 그리고 예쁜 아이가 이렇게 말하면 아니요. 야수는 슬픈 듯 돌아갔습니다. 시간이 지나 예쁜 아이는 더 이상 야수가 무섭지 않았어요. 야수는 항상 친절했거든요. 성에서의 생활은 큰 즐거움이었는데 정원에 있을 때가 가장 좋았어요. 거기에는 분수, 오렌지나무, 도양금나무와 새들이 있었습니다. 야수도 예쁜 아이를 위해 때때로 피아노를 쳐주었고 이야기도 많이 나눴답니다. 그렇게 오랜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러다 급기야 예쁜 아이는 아버지와 언니들이 많이 보고 싶어졌습니다. 예쁜 아이가 슬퍼하는 것을 보고 야수가 물었습니다. 무슨 일이 있니? 요즘 너무 슬퍼 보이는구나. 아버지를 다시 만나고 싶어요. 딱 일주일만 아버지를 볼 수 있도록 보내주세요. 꼭 다시 돌아올게요. 약속해요. 아, 예쁜 아이야. 내가 미워서 도망치고 싶은 마음에 그러는 거니? 아니요, 그건 아니에요. 저는 당신을 미워하지 않아요. 잠시 당신을 떠나 있는 게 저로선 죄송한 거려. 무엇을 부탁한다 해도 거절할 수 없을 것 같구나. 내 목숨을 요구한다 해도 만약 네가 제때 돌아오지 않으면 난 죽어 있을 것이다. 저에게 항상 잘해주시는데 절대로 그런 일은 없을 거예요. 타고 갈 마차는 필요 없을 것이다. 무서워하지 말고 이 반지를 끼고 편안하게 잠들기만 하면 일어났을 때의 아버지를 만날 수 있을 거야. 정말요?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그리고 돌아올 때에는 반지를 빼면 다시 이곳에 돌아오게 될 거야. 잘 자렴, 예쁜 아이야. 많이 보고 싶을 거야. 안녕히 주무세요. 친절히 대해주셔서 고마워요. 그래, 그냥 그 약속만 기억해줘. 그럼요. 야수가 나가자마자 예쁜 아이는 서둘러 잠들었어요. 다음 날 아침, 예쁜 아이는 자신이 살던 집 침대에서 일어났습니다. 언니들은 마법과 같은 등장에 놀랐고 아버지는 행복해서 예쁜 아이를 끌어안고 울기 시작했습니다. 오, 예쁜 아이야. 얼마나 널 걱정했는지 아니? 정말 보고 싶었단다, 얘야. 저도 정말 보고 싶었어요, 아버지. 예쁜 아이는 아버지에게 야수가 얼마나 친절히 대해주는지 얘기했어요. 아버진 고민 끝에 대답했어요. 야수는 널 몹시 사랑하고 그 온화함과 친절함으로 인해 너에게서 감사와 사랑을 받을 만하다는 말이로구나. 나도 야수가 바라는 대로 네가 그에게 보답해야 한다는 생각이다. 좀 못생겼지만 말이다. 어느새 일주일이 지났고 예쁜 아이는 성에 돌아가야 한다는 것을 깜빡 잊고 있었어요. 야수가 바닥에 누워 죽어가는 꿈을 꾸기 전까진 말이죠. 안 돼!
예쁜 아이는 그 꿈이 너무 무서워서 바로 그날 밤 아버지와 언니들에게 인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침대에 누워 반지를 뺐습니다. 예쁜 아이는 바로 잠이 들었고 아침에 야수의 궁전에서 일어났습니다. 예쁜 아이는 꿈에 야수가 죽어가던 곳으로 서둘러 뛰어갔습니다. 야수는 아직 그곳에 있었고 움직임은 없었습니다. 세상에, 정말 죽은 건가? 당신을 혼자 두고 간 제 잘못이에요. 그러나 야수를 다시 보니 아직 숨을 쉬고 있었습니다. 예쁜 아이는 급히 물을 떠서 그의 얼굴에 뿌렸습니다. 그러자 다행히도 야수는 다시 살아났습니다. 얼마나 놀랐는지 아세요? 제가 당신을 얼마나 사랑했었는지 이제야 알겠어요. 너무 늦어 당신을 못 살리는 줄 알고 무서웠단 말이에요. 이렇게 나처럼 못생긴 놈을 정말 사랑할 수 있겠느냐? 네, 나는 당신의 친절하고 온화한 마음을 알아요. 그리고 내 평생 그것 말고는 더 바랄 게 없답니다. 예쁜 아이야, 나와 결혼해 주겠니? 네, 그럴게요. 예쁜 아이가 그 말을 하자마자 야수는 눈부신 빛에 둘러싸여 공중으로 떠올랐다 내려오더니 잘생긴 왕자로 변하였습니다. 세상에, 당신은 제 꿈에 나타났던 왕자예요. 저는 항상 당신을 꿈꾸곤 했어요. 아, 내 사랑, 나의 아름다운 예쁜 아이. 끔찍한 저주를 풀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제가 전투에서 마녀를 죽였는데 저에게 저주를 걸었습니다. 그 마녀는 그 누구도 나를 사랑하지 않도록 야수로 변하게 했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진정한 사랑으로 이 저주를 풀어주었어요. 지금 이 상황을 믿을 수 없어요. 지금 꿈을 꾸는 건가요? 왕자가 그녀를 꼬집었어요. 꿈은 아니네요. 당신은 저의 진정한 왕자이자 진정한 사랑입니다. 이제 기다릴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의 집에 가서 가족들에게 우리의 결혼을 알립시다. 그래서 그들은 가족들에게 이 소식을 알리고 다음 날 최고로 화려한 결혼식을 올렸답니다. 결국 야수의 친절함이 예쁜 아이에게 통했습니다. 아름다움은 예쁜 얼굴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착한 생각, 착한 마음, 그리고 가장 중요한 착한 영혼에 있는 것이랍니다. 예쁜 아이와 왕자는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개구리 왕자. 옛날에 꿈이 종종 현실로 되던 때에 한 왕이 예쁜 딸과 살았어요. 딸은 매우 아름답고 사랑스러워서 왕은 딸이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해주었죠. 아버지, 오래된 장난감을 갖고 노니까 지겨워요. 새 장난감으로 놀고 싶어요. 오, 귀한 내 딸아. 가장 소중한 장난감을 너에게 주도록 하마. 내 어린 시절에 나의 할아버지가 주셨던 장난감이란다. 왕은 금으로 된 금고를 열고 빛나는 황금공을 꺼냈어요. 우와! 이 공을 갖고 가거라. 하늘 아래에서는 해처럼 밝게 빛난단다. 이 공은 매우 귀한 것이니 절대로 잃어버리면 안 된다. 고마워요, 아버지. 세상에서 제일 좋은 아버지예요. 공주는 정원에서 놀기 시작했죠. 공이 굴러가면 공주는 공이 가는 곳마다 따라 뛰었어요. 갑자기 못생긴 개구리가 나타났어요. 저리 가, 이 더러운 개구리야! 당신을 덤불에서부터 봤는데 그 아름다움에 깜짝 놀랐어요. 우리 친구가 되어 함께 놀까요?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지? 너처럼 못생기고 사마귀 투성의 개구리만은 안 놀아! 난 세상에서 제일 예쁜데 왜 내가 너처럼 더러운 것과 놀아야 되냐고! 난 껑충 뛸 수 있어요. 뛰어오를 수도 있고 수영도 하고 공도 잡을 줄 알아요. 같이 놀기에는 완벽하죠. 더러운 개구리를 만지느니 혼자 노는 게 낫겠다. 모든 것이 혐오스러워서 공주는 개구리를 따돌리려고 성으로 돌아갔어요. 다음 날 공주는 공을 가지고 놀게 되었어요. 공주는 오래된 보리수나무 아래 한적한 곳을 택했죠.
참 조용하고 즐거운 곳이로구나. 그 끔찍한 개구리가 날 찾지 못할 거야. 공주는 공을 가지고 놀기 시작했어요. 공을 던졌다가 잡기를 반복했죠. 그러다가 공이 태양빛에 빛났고 그 빛이 너무 밝아 공주는 눈이 부셔 앞이 보이지 않았어요. 공은 공주의 작은 손에 떨어지는 대신 우물가로 떨어져 우물로 굴러갔어요. 안 돼! 내 황금빛 공! 세상에! 너무 깊잖아! 이 깊은 우물 안에 내 공이 어디 있는지 볼 수가 없어! 아무리 울어도 진정되지 않는다는 듯이 울고 또 울었어요. 그러던 중에 어떤 목소리를 들었어요. 무엇이 당신을 힘들게 하죠, 공주님? 당신의 눈물은 무정한 사람도 녹이겠어요, 개굴. 공주는 목소리가 어디에서 들리는지 둘러보았어요. 너였구나, 못생긴 개구리! 내 황금빛 공이 우물 안으로 떨어져서 울고 있었어! 걱정 마세요, 개굴. 제가 도와줄게요. 하지만 공을 되찾아주면 저에겐 무엇을 주실 거예요? 네가 좋아하는 거는 뭐든지 줄게. 내 옷, 진주, 보석, 내가 쓰고 있는 금관까지 그 어떤 것이라도. 당신의 옷, 진주, 보석, 금관은 저를 위한 물건은 아니죠. 하지만 만약 저의 친구가 돼주고 같이 놀 단짝으로 삼아주고 식탁 옆에 앉아 같은 접시에서 음식을 먹고 같은 컵으로 마시고 당신의 작은 침대에서 날 재워준다면, 이 모든 것을 약속해 주신다면 물속으로 들어가 황금빛 공을 되찾아 올게요. 개굴. 공주는 못생긴 개구리의 길고도 긴 소망을 들은 후 당황스러웠어요. 하지만 황금빛 공을 되찾기 위해 공주는 꼭 참기로 결심했죠. 그래, 모두 약속할게. 내가 원하는 것 모두를 내 공만 가져다 준다면. 공주가 약속하자마자 개구리는 물속으로 가라앉아 보이지 않았어요. 얼마 후 공을 입에 물고 수면으로 다시 올라온 개구리는 풀 위에 공을 던졌답니다. 공주는 예쁜 장난감을 다시 보게 되어 매우 기뻤어요. 그러고는 공을 집어들고 도망쳤죠. 멈춰요, 멈춰! 나를 데리고 가요! 난 당신처럼 빨리 뛸 수 없어요! 그러나 소용이 없었어요. 다음 날 공주가 식탁에 앉아 왕과 금빛 접시로 식사를 하고 있었을 때였어요.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공주님, 절 들여보내주세요! 공주는 일어나서 누구인지 보러 갔어요. 하지만 문을 열었을 때 작은 개구리가 밖에 앉아 있었죠. 더러운 생물 같으니라고 감히 우리 집으로 찾아와? 공주는 불안한 마음에 서둘러 문을 닫고 자리로 돌아왔어요. 왕은 공주의 심장이 빨리 뛰는 것을 알아챘죠. 얘야, 무엇을 두려워하느냐? 거인이라도 문 앞에 나타나 너를 멀리 데려가려 하느냐? 아니에요, 아버지. 끔찍하게 생긴 개구리예요. 그래, 개구리가 뭘 원하더냐? 아버지, 어제 우물 옆에 앉아서 공을 가지고 놀다가 공이 물에 빠졌는데 개구리가 오더니 친구가 되어주는 조건으로 제게 공을 되찾아줬어요. 저는 개구리와 약속을 하긴 했지만 물 밖으로 나와 저를 뒤쫓아올 거라고는 꿈에도 생각을 못했어요. 그런데 개구리는 지금 문 밖에 있고 이 안으로 들어오고 싶어해요. 공주님, 문을 열어주세요. 약속하셨잖아요. 한번 약속을 했으면 꼭 지켜야 한다. 문을 열고 개구리를 안으로 들어오게 해라. 공주는 가서 문을 열었어요. 개구리는 안으로 껑충 뛰어올라 공주가 의자에 앉을 때까지 공주의 발뒤꿈치를 따라왔죠. 고마워요, 공주님. 옆에 앉을 수 있게 날 올려주세요. 공주는 화가 나서 개구리를 쳐다보았지만 또다시 아버지의 엄한 표정이 보여 개구리를 올려주었어요. 이제 우리 같이 먹어요. 공주는 마지못해 음식을 먹었고 개구리는 마음껏 음식을 먹었어요. 스프 좀 더 주세요. 참 맛있네요. 이렇게 맛있는 걸 내 뱃속에 넣어본 건 처음이에요. 개구리는 스프 한 사발을 또 비웠어요. 그러나 공주는 음식이 목에 걸린 것만 같았죠. 정말 고맙습니다, 공주님. 잘 먹었어요. 이제 좀 피곤한데 저를 방으로 데려가 주셔야죠. 부드러운 침대에서 우리는 같이 누워 잠이 들겠죠. 넌 궁전을 떠나는 게 좋을 거야. 지금 당장. 얘야,
그런 말은 공주에게 어울리지 않는다. 개구리와 약속을 했으니 지금 당장 지켜야 한다. 왕족은 한번 말을 했으면 번복할 수 없다. 이것은 우리가 따라야 하는 오래된 전통이다. 공주는 손가락으로 개구리를 집어 위층으로 데리고 가서 구석에 내려놨어요. 밤새 여기 있는 게 좋을 거야. 그렇지 않으면 내일 어두운 숲에 널 던져버릴 테니까. 저는 피곤해서 공주님처럼 편안히 자고 싶어요. 까구. 올려줘요. 안 그러면 왕께 말씀드릴 거예요. 이 못된 개구리 녀석! 공주는 개구리를 들어 온 힘을 다해 벽에 힘껏 던졌어요. 개구리는 떨어지자마자 곧바로 죽었어요. 일어나, 이 멍청한 개구리야! 이제 그만하라고! 공주는 개구리를 손가락으로 찔러보았지만 돌처럼 죽어있었죠. 정말로 죽었나? 세상에! 내가 무슨 짓을 한 거지? 일어나, 개구리야! 미안해! 내가 나빴어! 공주는 손 위에 개구리를 놓고 계속 울었어요. 그러고는 개구리에게 부드럽게 키스를 했죠. 놀랍게도 개구리가 눈을 뜨고는 바닥 위로 뛰어내리는 것이 아니겠어요? 그는 더 이상 개구리가 아니었어요. 갑자기 아름다운 눈을 가진 매력적인 왕자로 변하였죠. 세상에! 누구세요? 작은 개구리는 어디에 있죠? 걱정 마시오. 내가 그 개구리요. 지금은 왕자입니다만 이 모든 이야기를 들려드리지요. 내가 인간이었을 때 난 약삭 빠르고 오만했어. 한 번은 숲에서 동물을 죽이면서 사냥을 하고 있었어. 갑자기 나무 요정이 내 근처로 왔어. 냉혹한 인간이로군. 이 동물들은 가지고 노는 장난감이 아니다. 너처럼 살아있는 생명이란 말이다. 신이 이처럼 아름다운 자연을 만들었는데 너는 그 자연을 파괴하고 있구나. 그들이 널 괴롭힌 적이 있었던가? 감히 그런 말을 나에게 하다니. 내가 누구인지 모르느냐? 나는 이 왕국의 왕자고 이 숲은 내 것이다. 이 땅의 나무, 동물, 모든 것이 나에게 속해 있다. 무지한 왕자여, 자연은 신에 속해 있다. 이 우주를 만든 것은 내가 아니라 신이다. 너에게는 죄 없는 동물을 죽일 어떤 권리도 없다. 됐소. 옆으로 비키시오. 갑자기 나무 요정이 거대하고 키가 큰 여인으로 변했어요. 왕자는 요정을 보기가 무서워졌죠. 오만한 인간, 아주 작은 개구리가 되도록 저주를 내리노라. 이제 이 숲의 뱀이 너를 사냥해 먹을 것이다. 내가 불쌍한 사슴을 먹잇감으로 사냥한 것처럼. 곧바로 왕자는 개구리로 변했어요. 나에게 무슨 짓을 한 것이오? 부탁하오, 나무 요정. 까구, 나를 용서하시오. 약속하오. 자연을 다시는 해치지 않겠소. 모든 생명체에게 친절하겠소. 약속하오. 제발 용서해 주시오. 너의 실수를 깨달은 모양이구나. 하지만 너의 오만함에 대해 벌 주지 않고 그냥 갈 순 없지. 마법을 푸는 법을 알려주겠다. 제발 알려주시오. 까굴, 내 스스로 증명하겠소. 불쌍한 생명을 무례하게 대하는 공주를 찾아 너에게 친절하게 대하도록 설득해라. 그 사람의 본성을 바꾸는 데 성공하면 너는 왕자로 돌아올 것이다. 왕자는 불친절했던 자신이 부끄러웠어요. 슬퍼하지 마시오, 아름다운 공주. 이제 나에게 약속하시오. 다른 사람에게 무례하게 행동하지 않겠다고. 모두에게 친절하겠다고. 네, 그럴게요, 왕자님. 오, 좋소. 착한 마음을 갖기로 결심했으니 내 요청을 들어주겠소? 물론이에요. 무엇이든지요. 당신은 내가 만나본 소녀들 중 가장 아름답소. 당신과 사랑에 빠졌소. 저와 결혼해 주시겠소, 공주? 그 말을 듣자마자 아름다운 공주는 매력적인 왕자에게 네라고 대답했어요. 왕의 동의하에 왕자와 공주는 결혼을 했습니다. 매일 두 사람은 동물들에게 먹이를 주며 최선을 다해 자연의 창조 능력을 돌보았어요. 나무 요정은 두 사람의 선행을 보며 매우 행복했습니다. 잘했다, 얘들아. 신성한 인간임을 스스로 증명했구나. 이러한 훌륭한 인성은 모든 인간에게 있다.
그러나 이러한 본성을 일깨운 사람들만이 신성하다. 신께서 너희들을 항상 축복하시기를. 그 이후로 두 사람은 영원한 축복을 받으며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잠자는 숲속의 공주. 옛날에 어진 왕과 아름다운 왕비가 사는 행복한 나라가 있었어요. 왕과 왕비에게는 딱 한 가지 소원이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아이를 갖는 것이었죠. 왕비는 아이를 갖게 해달라고 태양신에게 매일 기도했어요. 신이시여, 당신은 우리에게 삶에 큰 기쁨을 주셨지만 사랑을 베풀어줄 아기를 주심으로 우리를 더욱 빛나게 하는 것을 잊으셨나이다. 제발 신이시여, 간절히 바라옵니다. 제발 신이시여. 그때 갑자기 밝은 태양빛이 내려와 옆에 있는 바위를 때렸어요. 바위는 아름다운 개구리로 변하였어요. 걱정 마시오, 아름다운 부인. 당신의 소원은 이루어질 것이오. 돌아오는 봄에 꽃이 당신의 삶으로 들어올 것이며 이 세상으로 당신의 딸을 데리고 올 것이오. 그러고는 사라졌어요. 축복해 주셔서 고마워요. 몇 달 후, 개구리의 예언이 이루어졌어요. 왕비는 아름다운 딸을 낳았어요. 볼이 참 빨갛구나. 마치 장미처럼. 너를 로자몬드라고 불러야겠구나. 왕은 기쁨을 참지 못해 멋진 잔치를 열기로 발표하였어요. 왕은 아기를 축복해줄 온 나라 사람들, 지혜로운 여인들, 그리고 요정들을 초대했어요. 왕과 왕비는 궁전에 초대한 모든 사람들에게 금을 나누어 주었어요. 12명의 요정들이 축복을 내리기 위해 아기 앞에 섰어요. 우주의 아름다움이 항상 함께 하시길. 작은 공주님, 제 선물은 영원한 행복입니다. 슬픔 없이 항상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저는 공주님께 용기를 드리겠습니다. 정직, 상냥함, 사랑, 건강, 똑똑함. 요정들은 사람들이 갖고 싶어하는 모든 재능을 공주에게 하나씩 내려주었어요. 12번째 요정이 선물을 드리려 할 때였어요. 갑자기 홀 전체가 녹색 연기로 뒤덮이는 것이 아니겠어요? 연기가 사라지자 깊고 어두운 숲에 사는 초대받지 못한 13번째 요정이 나타났어요. 13번째 요정은 왕이 자신을 초대하는 것을 잊었기 때문에 화가 많이 나 있었어요. 그렇군. 모두들 초대받았구나. 이 나라의 모든 백성과 요정들이. 하지만 불행히도 나는 초대를 못 받았지. 나는 사악한 요정이고 당신의 아기는 아름다워서인가? 나의 무례한 행동에 대해서 사과하겠소. 이렇게 아름다운 공주님께 독특한 선물을 안 드리고 그냥 갈 순 없지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우신 공주님은 행복, 사랑, 그리고 존경에 둘러싸여 자라날 것입니다. 하지만 15살이 되는 해에 공주님은 물레가락에 찔릴 것이고 쓰러져 죽게 될 것입니다. 저 괴물을 잡아라. 사악한 요정의 저주에 모두들 공포를 느꼈어요. 왕비는 울기 시작했어요. 아기도 겁을 먹고 울기 시작했어요. 막내 요정이 다시 앞으로 나와 아기에게 선물을 주었어요. 작은 공주님, 사악한 예언을 되돌릴 수는 없지만 약하게 할 수는 있습니다. 공주님은 15살에 죽게 되지는 않을 것이다. 하지만 100년 동안 깊은 잠에 빠질 것이다. 고맙소. 내 아이에게 축복을 내려주어서. 우리는 여러분들의 친절함에 항상 감사할 것이요. 하지만 데모 요정님, 우리는 이 아이가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하는 것을 보고 싶어 했는데 100년을 살지 못할 테니 소원을 이루지는 못하겠군요. 공주가 결혼하는 것을 볼 수 있도록 해주세요. 네, 그렇군요.
공주님이 잠이 들면 이 궁전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도 몇 시간 안에 잠이 들 것이고, 그리고 100년 후에 공주님과 함께 깨어날 것입니다. 다만 잘생기고 매력적인 왕자가 공주님께 키스해야만 공주님은 깨어나고 그때 모든 사람들도 깨어날 것입니다. 고맙습니다, 요정님. 영원히 감사할 것입니다. 대모 요정들의 축복에 모든 사람들은 안심하게 되었어요. 그러나 아직 이 왕국에는 저주의 공포가 남아 있었습니다. 공주를 구할 수 있을 거라는 희망으로 왕은 나라에 있는 모든 물레를 불태워버리라고 명령했어요. 신하들은 온 나라에 있는 물레를 모두 모아 태웠습니다. 공주는 요정들의 축복으로 훌륭히 자랐어요. 모두들 공주를 좋아했죠. 몇 년이 지나고 마침내 공주의 15번째 생일날이 되었어요. 왕국은 공주의 생일을 축하하기 위해 장식되었지요. 그날은 왕국의 큰 잔칫날이었어요. 나쁜 일은 일어나지 않았으므로 행복하게 하루가 끝났어요. 대신 왕비의 나라에서 왕비의 어머니가 아프다는 소식이 왔어요. 다음 날 왕비는 평소 좋아하던 하녀에게 공주를 잘 돌보아 주도록 명령했지요. 왕과 왕비는 왕비의 아버지의 나라로 출발했어요. 공주는 새들과 놀면서 정원을 돌아다니고 있었어요. 하녀가 정원의 다른 한쪽에서 식물에 물을 주고 있었죠. 그때 갑자기 하늘에 구름이 모여들더니 태양을 가리기 시작했어요. 아름다운 황금빛 나비가 날아와 공주 근처에 있는 꽃에 앉았어요. 세상에, 사랑스러운 나비구나. 이렇게 빛나는 나비는 그동안 본 적이 없었는데. 잡아야지. 빛나는 나비는 공주의 마음을 사로잡았고 공주는 나비를 잡으려고 뛰어갔어요. 나비를 잡고 싶은 마음에 이리저리 헤매게 되었죠. 결국 나비는 오래된 탑으로 날아왔어요. 태양은 검은 구름에 가려 완전히 보이지 않게 되었습니다. 공주는 빛나는 나비 뒤에 있는 좁은 나선 계단을 올라갔어요. 계단의 끝에는 작은 문이 있었죠. 공주는 나비를 잡기 위해 문을 열었어요. 그런데 그 방 안에는 한 노파가 앉아서 열심히 물레질을 하고 있었어요. 안녕하세요. 황금빛 나비가 여기로 들어왔는데 어디에 있는지 아세요? 모르겠는데. 무엇을 그렇게 힘차게 돌리고 계세요? 바느질을 하기 위한 물레란다. 너도 해볼 테냐? 네, 해볼게요. 이런 건 여태까지 본 적이 없어요. 물레를 쥐고 돌리기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아 공주는 그만 물레가락을 만지고 말았어요. 공주의 손가락이 물레가락에 찔렸고 사악한 예언이 이루어졌어요. 공주는 쓰러져 깊은 잠에 빠지고 말았어요. 이것이 바로 나를 모욕한 너의 부모에 대한 벌이다. 곧 하녀는 공주가 정원에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하녀는 공주를 찾아 왕궁의 모든 곳을 헤맸어요. 왕과 왕비가 돌아와 이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어요. 모든 신하들과 군인들은 공주를 찾으라는 명령을 받았어요. 왕 자신도 딸을 찾아다녔지요. 곧 그들은 오래된 탑에 도착했고 그 탑에 올라가 문 안으로 들어갔어요. 왕은 물레 옆에서 잠이 든 공주를 보고 울기 시작했어요. 공주야, 공주야. 너에게 무슨 일이 일어난 거니? 왕비가 방에 도착했어요. 세상에, 그 예언, 우리는 100년 동안 공주를 못 보겠구나. 왕비, 울음을 멈추시오. 요정이 말하길 우리 모두 깊은 잠에 빠질 거라고 했어. 하지만 그 전에 우리는 공주를 깨우러 올 왕자를 위해 준비를 해야 하오. 왕은 요정들을 불러 도움을 청했어요. 요정들은 공주에게 가장 아름다운 드레스를 입히고 형형색색의 꽃과 하얀색 털로 침대를 장식했어요. 그런 다음 공주를 침대에 눕혔죠. 공주는 매우 아름다워 보였어요. 정말 아름다워 보이네요. 그러네요. 공주님은 잠자는 미녀이시네요. 하얀 요정은 주문을 외우기 시작했어요. 신이시여, 여기 당신의 아이가 침대에 누워 있습니다.
아이가 100년 동안의 잠을 다 자고 나면 진실한 사랑의 전령을 공주에게 보내어 깨우도록 해주십시오. 그리고 이 나라와 공주님 위에 당신의 축복을 내려주십시오. 아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소. 왕좌로 가게 해주시오. 서두르시오. 요정들은 궁전을 떠났어요. 궁전의 문에서 주문을 외워 왕국을 보호했어요. 모든 사람들이 하나둘 행동을 멈추기 시작했어요. 군인들은 쓰러져 빠르게 잠들었고 마국간의 말, 마당의 개, 지붕 위의 비둘기, 벽에 붙은 파리, 난로에서 움직이던 불까지 모두 조용해졌어요. 왕과 왕비는 왕좌에서 잠이 들었어요. 검은 구름이 왕국으로 몰려왔어요. 천둥번개와 함께 비가 내리기 시작했어요. 곧바로 가시나무 울타리가 자라났고 마침내 성은 눈에서 보이지 않게 되었어요. 몇 년이 지나 사람들은 왕국의 멸망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죠. 많은 왕자들이 와서 울타리를 통과해 궁전 안으로 들어가 보려 했지만 그것은 불가능한 일이었죠. 젊은 남자들은 가시나무에 걸려서 도망칠 수도 없었습니다. 마침내 여러 전쟁을 통해 많은 나라를 정복한 한 왕자가 잠들어버린 왕국과 아름다운 공주 이야기를 들었어요. 왕자님, 궁전 안으로 들어가시는 것은 너무 위험합니다. 살아서 들어간 왕자는 단 한 명도 없어요. 그 소리를 들으니 도전해보고 싶은걸? 난 반드시 잠자는 공주를 깨워놓겠어. 하지만 검은 요정의 저주에 맞서 싸우는 것은 그 누구에게도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렇다면 도전을 받아들이겠어. 그리고 요정의 저주로부터 왕국을 구하겠어. 신은 나와 함께 계셔. 내가 성공하면 그 보답으로 잠자는 공주의 마음을 얻게 될 거야. 운 좋게도 이때가 100년이 끝나가는 때였어요. 공주가 깨어날 날이 다가왔죠. 왕자는 마침내 성에 도착했어요. 그때 폭풍우가 멈췄어요. 검은 구름 사이로 태양이 드러났고 밝은 황금빛으로 빛나기 시작했어요. 성의 뜰에 도착한 왕자는 모든 사람들이 아무 움직임도 없이 잠들어 있는 것을 보았어요. 여보시오! 여보시오! 세상에, 죽은 건 아니군. 아직 심장이 뛰고 있어. 왕자는 다른 군인의 심장도 뛰는 것을 확인했고 모든 사람들이 살아있음을 깨달았어요. 왕자는 마당으로 들어가 중앙홀에 궁전의 모든 사람들이 죽은 듯이 잠들어 있는 것을 보았어요. 왕과 왕비는 왕좌에서 잠들어 있었어요. 성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알 수 없었던 왕자는 안쪽으로 더 들어갔어요. 결국 공주의 방까지 오게 되었어요. 왕자는 사랑스러운 공주가 깊은 잠에 빠져 있는 것을 보고는 시선을 돌릴 수가 없었어요. 참으로 아름다운 소녀구나. 전투에서 100번은 이긴 것 같은 기분이야. 공주 옆에 있다는 게 자랑스러워. 왕자는 공주의 손을 잡고 키스했어요. 드디어 저주가 풀렸어요. 공주는 눈을 떴어요. 왕국의 모든 사람들도 깊은 잠에서 깨어났고 왕과 왕비, 군인, 동물들도 모두 깨어났어요. 난로불도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100년 동안 당신 꿈을 꿨답니다. 여기까지 오셔서 마침내 절 구해주시니 행복해요. 당신과 사랑에 빠졌습니다. 잠자는 공주님, 당신 없이는 살 수 없어요. 나와 결혼해 주시겠습니까? 그럼요, 왕자님. 저를 구해주셨는걸요. 당신은 저의 운명이에요. 사람들은 들뜬 마음으로 왕자와 공주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곳으로 두 사람은 갔어요. 모두들 박수를 치며 둘을 환영했죠. 얘들아, 결국 기다림은 끝이 났구나. 마침내 너의 짝을 만났어. 내 아가, 말할 수 없이 기쁘구나. 나의 사랑스러운 공주. 저 좀 끼워주시죠. 물론이지, 아들아. 이제 너는 우리 가족이다. 왕국의 모든 요정들과 사람들은 궁전에 모여 기억에 남을 순간을 지켜보았습니다. 오늘은 우리 왕국의 역사 중에서도 가장 기억에 남을 만한 날이 될 것이다. 그리고 이 날을 더욱 뜻깊은 날로 만들기로 결심했다. 오늘 내 딸의 결혼을 발표하노라.
다음 날 태양은 깊은 숲속에 있는 작고 컴컴한 오두막에 빛을 비추었습니다. 바로 사악한 요정이 살고 있는 오두막이었죠. 사악한 요정은 불타올라 재가 되었어요. 재에서 공주를 유혹했던 황금빛 나비가 날아올랐어요. 나비는 왕국으로 날아가 왕비가 목욕하는 연못 근처 바위에 앉았어요. 그때 바위가 개구리로 변했어요. 왕비와 공주는 연못 안에서 신에게 기도하고 있었어요. 그때 왕비가 개구리와 나비가 있는 것을 알아챘어요. 놀랍도다. 개구리님, 신의 전령이시여, 오랜만에 나타나셨군요. 지금 태양신이 왕국을 축복하기 위해 나를 보냈다. 너희들은 사악한 저주에서 해방되었다. 결국 신은 사악한 요정을 재로 만들었고 공주를 위해 선물을 보내셨다. 황금빛으로 빛나는 나비를. 세상에. 왕비는 개구리가 축복을 빌어줄 수 있도록 결혼식에 초청했어요. 왕자와 공주는 큰 잔치를 열면서 결혼식을 올렸어요. 모두들 참석했죠. 남은 생에는 원하는 소원이 모두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 이후로 그들은 영원히 행복하게 살았답니다.